안녕하세요. 안공TV의 안공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중에 지방세인 취득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까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소득세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소득세 이번 연도에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래 비과세였어요.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어쨌든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이 가장 크게 변한 거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요. 임대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든 2천만 원이 되든 그 상관없이 비과세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예외가 뭐냐면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따질 때 실제 거래가액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그 공시가격으로 이제 기준을 잡는 거예요. 9억 원이 초과하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일 땐 분리과세로 가고 초과가 될 때는 종합과세로 가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갈 수도 있지만 선택이에요. 이건 종합과세로도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 소득 외에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뭐 이자소득이나 뭐 이런 배당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종합과세가 더 부담이 크겠죠. 근데 이제 예외로 이 종합과세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업소득이 다른 데서 있는데 이 임대사업소득에서는 공실이 생기고 이자만 내고 해서 만약에 결손이 났어요.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다른 데서 번 거를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 차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는. 그러할 경우에는 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분리과세를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여기 제가 수입이라고 써놨는데 임대 수익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 수익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비용을 제하기 전, 그러니까 경비를 지출하기 전 그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 수익 금액은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에서 이제 공과금,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다 임대 수익 금액에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임대 수익 금액에서 그 필요경비만큼을 제해주고요. 그리고 공제 금액을 빼주고 거기에 곱하기 14%로 그냥 곱해주고, 거기에서 세액 감면,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단기로 하면 30%, 장기로 하면 75% 감면을 해준다는 건데, 가세표준에 이제 감면되는 요율을 곱해주는 거랑 이렇게 세액 자체에 감면되는 요율을 곱해주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세액에 바로 감면해주는 게 혜택 보는 게 크겠죠. 이제 필요 경비율하고 이제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2019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필요 경비율이 60%고 그리고 공제 금액이 4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등을 뒀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필요 경비율이 60% 되는 거고요. 공제 금액은 400만 원. 하지 않았을 때는 필요경 비율이 50% 그리고 공제금액이 2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죠. 이 공제금액이라는 거 400만원과 200만원은 타소득금액, 임대사업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 공제금액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되는 게 있죠. 아까 위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드렸던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간주 임대료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월세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소득으로 잡겠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간주 임대료는 3주택 이상자부터 해당이 되는데, 여기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써놨어요. 보증금 합계금액 3억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한 것만 과세를 한다. 총 보증금에 3억 원을 차감, 이 3억 원 초과분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걸 전체를 과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초과분에 대한 거에서도 60%까지만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60%로 곱해주고, 2.1%라고 돼 있는 건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2.1%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1.8%인가 그랬죠. 2.1%로 곱해준 데서 이제 임대일수 이거를 곱해주면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소형주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주임대료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그 주택수 빼주는 주택들이 있어요. 소형주택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6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주임대료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해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좀 됐죠.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일 때 간주임대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모든 세금들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이에요. 가구당 면적, 가구당 가액을 따지지만 지금 이 간주임대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주택수를 산정을 할 때는 가구당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호씨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이 소형주택으로 봐줘서 이 다가구 주택도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것만 전체 면적으로 따지냐면 1주택, 2주택, 3주택 이걸 따질 때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주택수로는 1주택으로 본단 말이에요. 다가구 주택도. 여기서 1주택으로 봐줬으니까 간주임대료 대상에서도 그 전체 1주택으로서 전체 면적으로 따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제가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2천만원 초과해서 종합과세가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타소득금액,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러한 것들과 임대소득금액을 합쳐서 7단계 누진세율로 구간별로 이렇게 곱하게 돼 있어요. 곱한 다음에 장기 등록했고 단기로 등록했고 이러한 경우에는 75% 30% 그 세액 감면을 해주면 종합소득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소득세 혜택 30% 75%를 받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여기 요건을 보시면 일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면적으로 기준한다. 의무 임대기간 준수. 이건 4년으로 등록했으면 4년을 준수해야 되고 8년으로 등록했으면 8년으로 준수를 해야 돼요.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X라고 쳐놨는데 수도권이든 수도권이 아니든 다 6억 원 이하이면 이제 요건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다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당 가액으로 기준한다. 그리고 지자체 플러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국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5% 이건 이제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등록하면 30%, 장기로 등록하면 75%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장기로 이걸 등록했을 때와 등록하지 않았을 때 소득세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일단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리과세로 간다. 분리과세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2천만 원의 이제 필요경비율 이건 장기로 등록한 거기 때문에 60%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곱한 금액을 감해줘요. 거기다가 400만 원 공제금액 이걸 빼주는데 이건 아까 제가 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 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곱하기 14%를 해주고 거기에 75% 감면을 해준다. 이 나온 세액에 75%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소득세가 14만 원이 계산이 돼요. 여기다 이제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겠죠.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달라지는 거는 이 필요경비율이 50%로 되는 거고요.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공제금액이 200만 원으로 낮아졌죠.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14%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감면율이 없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소득세가 112만 원이 나와요. 거기다 지방소득세 10%또 따로 붙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2019년 현재 시점에서 BC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소득세 혜택이 가능할까? 일단 3주택자면 아까 제가 간주임대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간주임대로 대상 주택수 산정할 때 제외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시가격도 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이 없는 거죠. C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제외될 수 없으니까 3주택자로서 간주임대로 대상이 되는 건데 보증금의 합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제가 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2억 원이고 이쪽은 보증금이 1억 원이에요. 그럼 3억 원이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가세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면적으로 기준을 한다. 어차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다가구 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B주택 같은 경우에 면적 요건은 이제 합격이 된 거죠.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 준수 이건 뭐 가능하고요.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가액 기준인데 이제 8억 원인데 10가구면 제가 여기 면적까지 기대는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한 가구당 8천만 원 정도 가액이 잡히겠죠. 그러면 6억 원 이하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 플러스 세무서 국세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걸 준수를 해주면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단기로 했을 때 30% 감면이고 장기로 했을 때는 75%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주택은. 시주택은 대전수재 다중주택 그리고 기준시가가 6억 원이다. 그럼 6억 원이면 일단 수도권 밖도 6억 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까지는 조건에 부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다중주택은 한 동으로 보기 때문에 면적이 당연히 85제곱미터 초과를 해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시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주택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건데 장기로 등록했을 때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로 한번 소득세 계산을 해보면 약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미등록했을 때는 1250만원 정도, 등록을 했을 때는 약 850만원 정도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400만원 정도 차이면은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추계신고로 했을 때 얘기예요. 장부 작성했을 때는 뭐 경비가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힘들고 추계신고로 했을 때 기준경비율로 따졌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산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정도 세금을 내겠다 계산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건 이제 미등록했을 때고 이거는 비주택을 8년으로 등록했을 때예요. 일단 여기 산출세액까지는 다 똑같아요. 1250만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등록을 했을 때 이 밑에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등록 안 했을 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비주택은 아까 제가 보증금 2억에 월 300만원 임대수익 금액이 있고 시주택은 보증금 1억에 월 400만원의 임대수익 금액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700만원이잖아요. 700만원에 1년치 수입을 계산을 하면 8,400만원이 나오는데 이 8,400만원에 이거는 이제 추계신고로 했을 때예요. 기준경비율이 10.2%거든요. 그러니까 약 850만원 정도 이제 경비로 이제 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8,400만원에서 경비 이걸 빼면 소득금액이 7,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공제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150만원 차감을 해주면 가세 표준이 7,400만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율이 8,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24%로 곱해주는데 소득세 세율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구간별로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곱해주고 누진공제 522만원을 감해주면 산출세액이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약 1252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비주택을 이제 등록했을 때 8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비주택분 세액을 안분을 한다. 여기 1252만원 중에서 비주택에 대한 세액이 있을 거고 C주택에 대한 세액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안분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 그 300, 400 중에서 안분을 하면 총 700만원 중에서 비주택이 300만원이잖아요. 그 비율을 뽑아서 전체 이 1252만원에 곱해주면 약 536만 7천원 비주택 세액이 나와요. 그럼 C주택분 세액은 어떻게 되냐? 이 전체 세액에서 이 비주택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약 71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비주택 세액 이 536만원에 75%를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비주택은 등록을 했으니까. 근데 C주택은 등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C주택은 이대로 가겠죠. 그럼 비주택 세액이 감면이 되면 약 134만원 정도가 나오고 이 C주택 세액분과 합쳐주면 약 85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약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